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네, 치과 상담 스킬업. 이번에는 1-4장의 고객, 환자의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이제 선입견이라고 하는 건 실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일반적인 정보를 듣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러할 거야 라고 미리 이제 섣불리 판단을 내리는 경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체와 다른 어떤 존재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진실을 알리는데 굉장한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죠. 치과에도 보면 그 환자분들이 어떤 선입견 때문에 치과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보면 치과 원장님의 어떤 출신 학교를 묻는 환자분에 대한 얘기를 적었어요. 원장님이 어디 학교 출신이시냐. 어떤 환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학교를 물을 때는 보통 좋은 명문대 출신일까 아니면 지방대일까. 그러면 왜 명문대를 찾죠? 명문대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진료를 더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런 선입견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입견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의 선입견을 일부러 바꾸려고 하는 거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모적이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냐? 환자들은 자신의 필드가 있어요. 명문대 출신 의사가 진료를 잘할 것이다 라는 어떤 자기의 필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드리거든요. 여쭤보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실력 좋으신 원장님한테 이렇게 좀 진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좀 희망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여쭤보시는 거죠? 라고 했을 때, 그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환자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가끔 그런 경우는 있겠죠. 여기 원장님이 나하고 학교 동문이지 않을까. 본인이 서울대 출신인데 혹시나 여기 원장님도 서울대 출신이라서 그러면 동문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환자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동문 찾는 환자는 못 봤고, 그냥 명문대 출신이 좀 더 진료를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입견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환자분들을 봤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부, 예, 아니오로 대답하지는 않아요. 환자분이 그걸 물어보시는 의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쭤보시는 거죠 라고 확인을 하고, 실력이 좋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선입견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거만 쏙 뽑아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실제 케이스라든지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환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이 상담자의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환자분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뭔가 주눅이 들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평상시에 당당하게 우리 원장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가족, 부모님을 치료를 맡길 수 있는 분이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치과대학이 11개인데 거기 들어가는 분들이 다들 수재들이에요. 사실 저도 치과 의사 선생님들 한 2,000명 가까이 알고 있지만 진짜 만나보면은 정말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이 수재들이 공부머리랑 실제로 사는 이거랑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치과라는 어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전문 용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또 출중한 사람들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 지방대 나왔다고 해가지고 진짜 지방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능 볼 때 한 개 더 틀리면은 서울대 갈 사람이 연세대, 경희대 가는 거고, 거기서 한두 개 좀 더 틀리면은 근데 이제 지방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굉장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건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능 당일 컨디션하고 그 문제 몇 개 차이로 서울대하고 지방대가 갈리는 게 그런 쪽이 의대하고 치과대학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걸 저는 또 풀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또 가지는 굉장히 재밌는 선입견이 어떤 게 있냐면, 원장님이 너무 나이가 어려 보여요. 경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치과에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시는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십니다. 나이가 조금 젊으시죠? 근데 나이가 많은 원장님 있으세요. 저희도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 원장님까지 계신데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임플란트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왜? 학교 다닐 때 임플란트를 배운 적이 없어요. 예,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90년대 후반쯤에 소개가 되고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치과 대학을 다니시던 분은 학교 다닐 때 실습도 하고 이론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이제 배워서 나오는데 정말 오래되신 분들은 개업을 하고 나서 따로 세미나로 이렇게 배우신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이가 어떤 능력하고 또 반드시 비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그다음 또 반대로 나이가 굉장히 또 많으시면은 뭐 진료를 뭐 잘할 거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치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한의원이야 뭐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희끗하신 뭐 진짜 나이가 한 90세 넘으시는 뭐 그런 한의사 선생님이 다 이렇게 맥 짚고 이러면은 뭐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치과는 좀 다르잖아. 눈으로 봐야 되고 되게 정밀하게 손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사실 환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이가 4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 정도의 의사 선생님들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30대 원장님은 약간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나이가 이제 50대 넘어가는 중반 원장님은 좀 젊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되게 웃긴 일이 그 원장님 한 분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분 이제 서울대 출신 원장님이셨는데 그 지역에 개업을 동시에 했대요. 근데 이제 치과대학 같은 경우에 막 재수, 삼수, 사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동기 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그 형은 진짜 머리카락까지 좀 없고 해서 나이가 굉장히 들어 보였대요. 그래서 동시에 개업을 했는데 환자들이 그쪽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원장님은 예전에 패스도 잘못해서 좀 이렇게 유급도 막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머리가 좀 없으시고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환자들이 선입견에 의해 가지고 좀 나이가 있으니까 경험이 많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끌려간다라는 거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환자의 선입견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일단 핵심을 가지고 와서 내 필드로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고 역으로 환자들이 선입견을 갖게끔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원장님이 나이가 좀 젊으시거나 좀 동안이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책에 나와 있잖아. 그 조카하고 사진을 찍어요. 이 뭔 개소리야! 네. 뭐 조카랑 둘이서 이렇게 어깨동무 딱 해가지고 근데 조카도 너무 어린 막 2~3살짜리 조카 말고 한 초등학생 정도?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조카면 좀 닮았잖아요 이게. 자녀가 한 저 정도 나이면은 원장님 한 40대는 최소한 돼 있겠구나라고 그냥 상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굳이 거기 사진 액자 밑에다가 막 조카랑 찍은 사진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원장님 아주 자연스럽게 조카랑 이렇게 찍어가지고 부모님하고 또 이렇게 찍고 그런 사진을 대기실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분도 계신단 말이죠. 최소한 그런 또 가족을 이렇게 챙기고 또 화목해 보이고 또 이런 모습에서 또 인간적인 어떤 치과의사의 모습이 또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치과 치료라고 하는 건 내 몸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고 잘하는 의사가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나를 잘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큼은 진실이거든요. 그걸 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선입견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선입견을 일부러 힘으로 꺾고 뭐 증거를 대리대고 이런 게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다면은 환자분들이 우리에게 좀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그 이미지 메이킹이나 연출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굳이 불필요한 정보를 환자분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 참고를 하시고 이번 섹션 이걸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